31번 두 포물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는 자, 포물면식 보니까 y가 1차고 나머지가 2차네요. 근데 포물면이라는 건 z가 1차이고 나머지가 2차인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z가 1차일 수 있도록 y를 z로 바꿔버린다. 그럼 여기 있는 포물면은 x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y제곱은 제로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z 플러스 y제곱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포물면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보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z는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여기에 부피를 찾으세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경우 교선 찾고 떨어뜨려서 d 영역 찾고 인테그랄 t 높이 dx dy 그럼 인테그랄 d에 높이 있는 거에서 낮게 있는 공면식 빼주면 되니까 2-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제 d를 찾으면 되겠죠. d는 z가 같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럼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2 영역 찾고 싶은 거니까 부등식으로 이렇게 그럼 다시 쓰시면 인테그랄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고 2-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dx dy 하는 상황 그러면 또 영역의 좌변을 우변으로 넘겼을 때가 정확하게 피적분 함수이기 때문에 2 루트 ab 분의 c 제곱 파이 그럼 2 답은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답 찾아보시면 1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과정이 겹쳐요. 그래서 포물면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그냥 위에서 아래 빼시고 바로 A, B, C 찾아서 공식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2번 곡면 아래 XY 평면이 원기둥 내부에 놓여있는 입체 부피를 찾아라. 그러면 그래서 원기둥부터 살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은 제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러면 바닥 부분은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대충 그려보면 대충이라고 하고 계속 열심히 그리는 것 같긴 한데 자, x, y, z 이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갈 거고 여기 x가 음수인 부분에 원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원기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어차피 얘는 동그랗게 원뿔처럼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원이 1로 움직여서 부피를 만들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부피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r을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둬야 돼서 귀찮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닥을 잡고 부피 찾아보면 인테그랄 바닥 높이 dx dy 인테그랄 d의 높이는 공면식이 될 거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dx dy 극좌표로 표현하기 좋고 극좌표로 표현하기 좋으니까 극좌표 d 스타에 r 야코비안 r dr d 세타 그럼 범위 잡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은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r제곱 dr d 세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3분의 1 r 3승 0부터 2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3분의 8 코사인 3승 이렇게 될 거고요. 3분의 8 상수로 나가고 왈리스 정리하시면 2배에 3, 2, 1 얘는 9분의 32 오케이. 답 찾아보시면 9분의 32 2번.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z는 루트 자리가 있나요? z는 루트 a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공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bx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생기는 이 부피는 공식으로서 9분의 4 루트 a b 3승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해도 괜찮고 이게 잘 안 외워진다 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바로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3차원 이제 곡간 아니고 이제 공간에서 점 루트 2, 0, 0을 포함하면서 쌍곡 포물면과 구면으로 갇힌 영역의 부피. 자, 그려야 뭔가를 알 것 같아요. 반지름이 루트 3인 9 하나랑 뭐 잘 그리고 싶은데 자, 루트 3인 9 하나랑 쌍곡 포물면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루트 2, 0, 0을 포함하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영역의 부피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위아래 두 개가 발생할 테니까 영역의 부피라는 건 그냥 x, y 평면 위에 있는 z에 대해서 부피를 하나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되겠죠.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xy 평면 위로 볼 거니까 xy 평면 교선 정도를 봐주고 그 다음에 z 살펴보는데 어떤 부분에선 z가 여기일 거고 어떤 부분에선 z가 이게 되겠네요. 그거의 기준은 여기 있는 교선이라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교선을 찾아보자. 여기 있는 거 정리하시면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z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연립하시면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4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그럼 이제 바닥을 슬슬 그려보시면 교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그 다음 9가 만드는 반지름이 루트 3인 원 그 다음에 쌍곡 포물면이 이루는 원도 있겠죠. 그거는 z에다 0 넣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바닥에 대해서는 z가 이거 즉 루트 2부터 루트 3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D2라고 할까요? D2에 대해서는 Z가 구면을 따라갈 겁니다. 그럼 Z라는 건 양수니까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간 식 될 거고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역 즉 1부터 루트 2 사이에 있는 이 영역 D1에 대해서는 공면이 이거니까 z라는 건 넘겨서 정리하시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납득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적어보시면 2에 인테그랄 D1의 z 더하기 인테그랄 D2 z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열심히 적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D1이라는 거 원의 일부인 거니까 이제 극좌표로다 돌리면 인테그랄 D1 스타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야코비안 요렇게
그 다음 D2도 극좌표로 돌리시면 루트 3-R제곱의 야코비안 dr d세타. 하나씩. 자, 지금 D1 극좌표로 표현하면 한 바퀴 다 돌고 반지름이 1부터 루트 2 R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dr d세타 더하기 한 바퀴 다 돌고 이번에는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 루트 3-R제곱 곱하기 R dr d세타. 적분만 실수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세타에 대한 식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2차 미분하시면 2R. 그럼 2분의 1에 3분의 2에 R제곱 마이너스 1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 1부터 루트 2까지 플러스 여기 있는 것도 세타 없으니까 세타 나오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2에 3-R제곱 루트 3-R제곱 루트 2부터 몇 칸이 없군요. 루트 3까지 계산합시다. 2에 쓱쓱 날아가니까 3분의 2파이 루트 2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제로 2파이 쓱쓱 날아가니까 3분의 2파이 되면서 마이너스 복구 루트 3 대입하면 제로 루트 2 대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4파이 곱해지면 3분의 8파이 답은 3분의 8파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영역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분 세웠으면 적분에는 실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영역 잡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답은 4번. 오케이.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노는 이 영역의 부피를 회전체의 부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전체의 부피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이 영역을 어떤 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부피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부피의 2배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림 그려보면 단면을 살펴볼 거예요. 9, 쌍곡 포물면. 근데 그림이 저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느 단면을 봐야겠냐라는 말이죠. 여기 있는 거를 요렇게 돌리면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단면 자체를 우선은 요렇게 Z, Y 요렇게 봐줘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 가능. 근데 우리 축은 오른쪽 요렇게 그리는 거니까 얘를 뒤집어서 Z, Y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Z, Y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YZ 평면상으로 단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Z를 죽이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곡선은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1, 원은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3 되겠습니다. 교점 알아야 되는 거니까 Y제곱은 1 플러스 Z제곱이다 대입하시면 1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제곱은 3, 2Z제곱은 2, Z제곱은 1, 여기 있는 건 1. 오케이. 그러면 회전된 부피는 원판법에 의해 파이 0부터 1까지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y에 대해서 y1, y2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거는 y1 제곱 빼기 y2 제곱 dz 해보시면 여기 있는 y1은 9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3-z 제곱 될 거고 y2는 곡선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빼기 1 플러스 z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해보시면 이제 파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z 제곱 플러스 2dz 파이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파이에 3분의 4 될 거고
이게 절반인 거니까 내가 찾고 싶은 부피는 2배. 이렇게 동일한 답을 끌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넘어갈게요. 34번 공면과 평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부피. 자, 그려보시면 우선은 포물면 같은 게 만들어질 거고 2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의 제곱. 평면, 만나면 교선, 떨어뜨리면 어떤 영역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럼 부피라는 건 인테그랄 바닥의 높이, 지금 인테그랄 뒤에 높이는 평면에서 공면식 뺀 거니까 4-2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y의 제곱. 여기까지 동의? 빨리 D 찾으러 가봅시다. D는 교선이 이루는 영역인 거니까 교선부터 찾으시면 Z는 4. 그러면 영역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써주시면 2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영역이고 피적분 함수가 4에서 요 두 개 빼준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또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좌변을 넘기면 딱 피적분 함수가 되니까 적당히 변수 변환을 해주면 공식이라는 걸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U, 여기 있는 걸 V라고 치환을 해보시면 범위라는 게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는 건 4-U제곱 마이너스 V제곱. 야코비안 필요하고 du, dv. 그럼 야코비안 찾아보시면 역수가 2, 1, 1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야코비안은 5분의 1 될 거고 5분의 1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u제곱, v제곱 4보다 작거나 같다. 4-u제곱 마이너스 v제곱 du, dv만 남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좌변 남긴 게 피적분 함수 되니까 5분의 1에 2 루트 a 2 b c 제곱 파이. 그럼 여기 있는 거 1이고 약분되면 2니까 5분의 8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답을 찾아보시면 5분의 8 파이 3번. 자, 넘어갈게요. 35번. 3차원 공간에서 평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부피는, 자, 여기 있는 평면부터 씩 바꿔보시면 12분의 x 플러스 6분의 y 플러스 4분의 z는 1 될 거고 찍어보시면 12, 6, 4 대충 요런 식. 여기가 4니까 z는 2면 중간을 지날 거고 교선은 요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말하는 부피라는 건 여기일 거고 얘는 잘 보면 전체 삼각뿔의 부피에서 여기 조그만한 삼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구할 수 있는 부피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부피부터 찾아보시면 6분의 1에 교점, 얘는 48.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은 6분의 1에 여기 있는 길이, 여기의 길이는 4-2, 2 될 거고 좌표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거는 z는 2와 평면이 만나는 xy일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2에다가 z는 2 대입해 주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10이 될 거고 x 플러스 2y는 6 될 텐데 여기 있는 거 다시 는 1로 맞춰보시면 6분의 x, 3분의 y는 1인 거니까 여기서 6, 여기서 3에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써주시면 6 곱하기 3 날라가고 6.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피는 48-6, 42다. 이렇게.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4번. 괜찮겠죠? 자, 넘어갈게요. 36번 두 평면 사이에 있는 포물면의 부피는 봅시다. 포물면 있고 Z는 1 있고 Z는 4 있고 둘러싸인 부피 Z는 1, Z는 4. 여기 있는 부피는 회전체의 부피로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고 Z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Z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축 가지고 올 거냐면 그냥 제일 직관적으로 보이는 YZ 평면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X 없애서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고 Y는 루트 Z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얘를 Z축으로 회전시키면 내가 원하는 부피가 나오는 거니까 부피는 원판법 파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얘가 반지름이 되어 돌아갈 거고 여기 있는 건 y제곱 y제곱 dz 곡선에서 yz는 z라고 줬으니까 적분해 주시면 2분의 1 z제곱 1부터 4까지 그럼 2분의 파이에 16-1 2분의 15 파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37번 XZ평면에서 Z축 중심으로 회전. 우선 그려봅시다. XZ평면에서 곡선. 근데 얘를 Z축 회전. 그럼 얘가 반지름이 돼서 돌아가겠죠. 즉 X가 R이 될 거고. 그렇다면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곡선이 1-R제곱 1-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거는 z는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었던 거예요. 이 곡면과 평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부피. 그럼 곡면이 뭔가 포물면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 평면이 있겠죠. 평면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교선이라는 게 그림도 이게 이렇게 생길 거고 얘를 바닥으로 사용시키면 D라는 게 생기겠다.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에 부피인 거니까 부피는 인테그랄 바닥면의 높이 얘는 바닥면에 곡면에서 평면 빼준 거니까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y dx dy 쓱쓱 날려주면 인테그랄 t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dx dy 되고요. D 찾으러 가보면 두 개 연립. 여기 있는 게 Z는 1-2y니까 대입하시면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2y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요게 경계가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영역이 되면서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적은 이유는 영역의 좌변을 우변으로 넘겼을 때 정확하게 피적분 함수라서 우리는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공식으로 빠져나가겠다.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x를 u로 두면 되고 y 플러스 1을 v로 두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건 u제곱 플러스 v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1-u제곱 마이너스 v제곱 야코비안 du dv 야코비안이라는 건 1001의 역수가 될 거니까 1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인테그랄 u제곱 플러스 v제곱 1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요. 그럼 얘는 공식으로 2루트 1 곱하기 1분의 c제곱 파이 얘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2분의 파이 답은 1번.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요 원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부피는 공식으로 있었죠. 반지름이 A인 원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부분의 부피는 3분의 16 A 3승이었고요. 지금은 그 중에 절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3분의 16 곱하기 1의 3승 절반 3분의 8 이렇게 바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넘어갈게요. 자, 39번. 39번은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상황부터 보시면 반지름이 2인 9,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은. 그러면 뭔가 요런 식의 실린더가 생겼을 거예요. 요런 식의 실린더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내부 부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피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이 공식. 실린더의 외부 부피가 이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있는 부피는 구의 부피에서 요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지금 반지름이 2인 9인 거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의 반지름 3승 될 거고 빼기 여기 있는 거 해주시면 되니까 3분의 4파이의 R1은 9의 반지름 그러니까 4 빼기 여기 있는 R2는 실린더의 반지름 1 2분의 3승 얘는 3분의 4로 묶어내시면 8 마이너스 3의 2분의 3승이니까 3 루트 3 오케이 답 찾아보시면 몇 번? 4번 괜찮겠죠? 자, 넘어갈게요. 40번. 곡면 아래 있고 XY 평면 위에 있으면서 원기둥에 의해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 원기둥부터 살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y제곱은 제로,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반지름이라는 건 2분의 알파, 중심이라는 건 2분의 알파, 0 이라는 것까지 파악 가능. x, y, z축 그리고 곡면 알파 찍을 거고 여기 있는 것도 xy 평면 위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z는 0과의 교점을 살펴보시면 이거고 반지름이 알파인 원을 그리겠네요. 그래서 같이 xy 평면에서 바닥을 봅시다. 그럼 이렇게 알파인 원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반지름이 2분의 알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지금 여기에 부피를 찾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게 바닥이 될 거고 높이라는 건 요 곡면이 만들겠네. 그래서 부피는 인테그랄 d z dx dy고 인테그랄 d 근데 높이는 알파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dx dy 그럼 d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d는 이제 극좌표로 표현해 보시면 r은 알파 코사인 세타 그래서 극좌표로 바꾸면서 알파 마이너스 r 야코비안 r dr d세타 범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은 0부터 알파 코사인 세타까지 알파 r 마이너스 r제곱 dr d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에 대해서 적분 알파는 상수 2분의 1 r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3승 그러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알파에 알파 제곱 걸리니까 3승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3승 코사인 3승 세타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뭐 알파 3승 끌어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다 왈리스로 끌어내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2배의 2, 1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지금 2배의 3, 2, 1. 그럼 계산해 보시면 알파 3승에 날라갈 거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겠죠? 답 찾아보시면 몇 번? 2번. 네. 이거를 암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적분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적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헤어지는 적분이라서. 자, 넘어갈게요. 41번 구의 안쪽에 있고 원추면의 위쪽에 있는 입체의 부피. 자, 그려볼까요? 구가 있고 뾰족한 면이 있고 안쪽, 위쪽, 그럼 여기 얘기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리자마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A인, 아이고, 반지름이 A인 원과 여기 숫자가 B인 뾰족면에 대한 부피 공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맞춰보시면 지금 B가 3분의 1이고 반지름이 A인 거니까 1, 부피는 3분의 2파이에 1의 3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B에 넣어주시면 3분의 1 플러스 1분의 3분의 1. 그럼 3분의 2파이에 1 마이너스 3 곱해주시면 1 플러스 3, 1.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 1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3분의 파이.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 공식은 절대 꺼먹지 않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자, 지금 공면 아래, 구면 안에. 자, 그려볼게요. 우선 구면 좀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인 상태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간 9. 그 다음에 얘는 뾰족. 아랫부분이고 안에 있으면 여기 있는 부피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 여기 있는 부피는 공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9의 부피에서 여기 있는 부피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공식은 자, 요거 될까요?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A라는 게 2인 상태인 거고 B라는 게 3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부 부피는 3분의 4파이의 A 3승 1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3의 제곱. 그러면 3분의 32파이에 1 마이너스 얘는 4분의 3인 거니까 16분의 9. 그럼 3분의 32파이에 16분의 얘는 7 되겠네요. 그럼 뭐 4, 네, 2배죠. 그럼 3분의 7 아니고 3분의 14파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9의 부피.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반지름이 2였으니까 8. 3분의 32파이에서 요거를 빼준 거니까 답은 3분의 32 빼기 3분의 14파이. 답은 3분의 몇이죠? 18파이니까 6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답 찾아보시면 6파이 답은 2번. 그래서 이 공식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 자, 넘어갈게요. 43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의 부피를 찾아라. 구의 내부, 원기둥의 내부. 그러면 바닥이라는 건 원기둥이 제어할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영역 찾아주시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영역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 1. 여기 있는 걸 D로 하여금 Z라는 걸 이중적분 할 건데 위아래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양수 Z 선택하면서 2배. 그럼 Z라는 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적으면 2배의 인테그랄 D에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x dy.
피적분 함수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떴고 영역 자체가 극좌표로 표현하기 예쁜 영역이니까 극좌표로 바꿔주시면 d 스타 1-r제곱 야코비안 r dr d세타 범위 적읍시다.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사인 세타까지 루트 1-r제곱 r dr d세타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전체 적분 거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이 요렇게 되네요. 그럼 약분되고 상수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루트 안에 들어가면 절대값 0 대입하면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인테그랄 0부터 파이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는 계산할 거고 마이너스 1 빼주시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만 계산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양수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음수 동의? 근데 잘 살펴보니까 코사인 3승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있는 게 파이, 여기 있는 게 2분의 파이라서 여기 있는 거에 마이너스 씌운 게 여기 있는 거의 적분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고 그렇다면 얘는 그냥 2배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승 세타 d세타랑 똑같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2배의 3, 2, 1 마이너스 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3분의 4 마이너스 파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지금 선지 보니까 파이가 다 2분의 파이로 맞춰져 있네. 그러면 2분의 파이로 맞춰주려고 여기 2배 해주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넘어갈게요. 44번 평면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공면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평면부터 그려서 상황을 보면 는 1이니까 1, 2분의 1, 3분의 1 1, 2분의 1, 3분의 1 여기 있는 면적 찾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바닥 설정해서 인테그랄 t ds 해줍시다. 그러면 바닥은 1 지나고 2분의 1 지나는 요런 영역 됐죠? 자, 가봅시다. 인테그랄 d ds는 루트 1 플러스 x편미분 제곱 y편미분 제곱 dx dy 지금 여기 있는 z는 1-x-2y에 3 이렇게 나눈 거니까 fx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fy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인테그랄 d에 루트 1 플러스 9분의 1,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인테그랄 d에 루트 9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4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3 루트 14의 인테그랄 t dx dy 여기 있는 건 d의 넓이니까 3분의 루트 14 곱하기 2분의 1 밑변 높이 그러면 12분의 루트 14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2번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네 좌표 찾은 다음에 벡터 만들어서 외적, 크기, 절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45번 공면적을 찾으세요.
여기 있는 R에 대해서 공면적 찾으래요. R부터 그려보시면 XY 평면상의 경계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반지름이 루트 3인 원, x가 0부터 루트 3까지. 여기네요. 여기가 지금 R. 이거에 대해서 ds 찾고 싶은 거고, ds는 루트 1 플러스 x편미분제곱 y편미분제곱 dx dy. x편미분이라는 건 y, y편미분이라는 건 x. 다시 쓰시면 아래 루트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있는 거 극좌표로 표현하기 예쁜 거고, 피적분함수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으니까 인테그랄 극좌표로 바꾸면서 1 플러스 r제곱 야코비안 r dr d세타. 범위 잡으시면 여기 있는 거 r은 루트 3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루트 3까지 루트 1 플러스 r제곱 r dr d세타. 그럼 세타에 대한 식 없으니까 적분 구간 r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2분의 1, 3분의 2, 1 플러스 r제곱 루트 1 플러스 r제곱 0부터 루트 3까지. 그러면 3분의 파이에 루트 3 대입하시면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3분의 파이 곱하기 7, 3분의 7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1번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46번 공면 근데 로와 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해석이 좀 필요하다. 자, 지금 피라는 거는 Z축에서 XY 평면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졌는지를 봤는데 4분의 파이더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면으로는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예요. 또 로라는 거는 원점을 중심으로 1만큼 떨어졌다를 주는 정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넓이는 9의 1부 될까요? 그럼 9의 1부 건널비 공식을 적용하자. 반지름이 R이고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의 건널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1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 Z값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한번 시켜보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대입해 주시면 2z제곱은 1, z제곱은 2분의 1, z는 2분의 루트 2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포인트는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2파이 r제곱 2r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양변에다가 2 곱해주시면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약분하시면 2 마이너스 루트 2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공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도 엄청 많이 쓰이니까 까먹지 말고. 자, 넘어갈게요. 47번 원기둥 내부 영역에 있는 구면의 넓이의 값. 구면의 일부 넓이를 또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공식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x, y, z 있고 반지름이 2인 9,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기둥 올라가고 내부 영역에 있는 9의 넓이. 그러면 여기 있는 z값 찾아서 또 공식 적용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보시면 우선 여기 있는 z값부터 대입하시면 1 플러스 z제곱은 4, z제곱은 3이니까 여기 있는 거 루트 3. 그러면 2배에 4파이 r제곱 곱하기 2r분의 구간 길이. 됐죠? 그리고 약분시키면 8파이 2 마이너스 루트 3.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48번. 이걸 만족하는 구의 넓이를 찾으세요. 자, 얘는 반지름이 2인 구. 근데 윗방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
이렇게 올라가는 원기둥. 그럼 여기 있는 공면적을 찾아라. 그럼 바닥은 원기둥이 만들 거라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바로 알아줄 수 있고, 나는 이 D로 하여금 인테그랄 D ds를 찾으면 된다. 여기 있는 ds는 구면에서 찾으면 되고, 우리 구면에서의 ds는 z분의 반지름 dx dy로 암기하기로 했으니까 인테그랄 D에 루트 4-x제곱 y제곱분의 반지름 dx dy로 빠지면 되겠네요. 납득? 그 다음에 이제 피적분 함수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고 d 자체도 극자 표계로 표현하기 예쁜 영역이라서 d 스타로 바꾸면서 루트 4-r제곱 2r dr d세타. 그럼 범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r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루트 4-r제곱분의 2r dr d세타. 갑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전체적 부분 거시면 마이너스의 2 루트 4-r제곱 0부터 2 코사인 세타 d세타. 그럼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하시면 4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 여기 있는 거 상수는 2,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이니까 요렇게 빠지겠네요. 요렇게. 그럼 얘는 2의 절대값 사인 세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럼 2 끌어내시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1 d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림 살짝만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결국 0부터 2분의 파이 적분의 2배네요. 납득? 즉 마이너스 4에 2배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타 d세타 마이너스, 얘는 적분 구간으로 빠지면 이렇게. 괜찮겠죠? 네, 적분은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 곱하기 여기 있는 넓이는 1 마이너스 파이 하니까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를 넣어줄까요? 지금 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개를 했네요. 그럼 얘는 4파이 마이너스 8. 그래서 답 찾아주시면 1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 잘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49번은 XY 평면에서 저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바닥면이 장미처럼 생겼네. 오케이. 얘가 지금 바닥면이 될 거고, 이런 공면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 공면적을 찾아라. 근데 z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인테그랄 d ds를 찾자. 그러면 ds라는 건 루트 1 x 편미분 제곱 y 편미분 제곱 dx dy이고, 편미분 해줄 수 있으니까 시작. 그러면 2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2x 약분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 y도 똑같이 2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2y 약분하시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y. 그러면 1 플러스 x 편미분 제곱 y 편미분 제곱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적분은 루트 2의 인테그랄 d dx dy가 되겠다. 여기 있는 건 d의 넓이로 빠질 거고, 여기 있는 넓이는 우리가 외우고 있죠. 지금 짝수 2세타 2라는 짝수인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2분의 파이 a제곱인데 a가 1인 상태.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2 파이.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50번 다음 중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원기둥 면이 평면에 의해서 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 2, 3, 4 모두. 그래서 우선은 원기둥 모양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인 거고, z는 어떤 x에 대한 식. 그러면 여기 있는 2번, 3번도 한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는 원기둥이 될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z가 y가 돼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평면 자체는 z는 2y로 바뀔 거고 원기둥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z는 x에 대한 식이니까 한 번 더 여기 있는 y와 x를 바꿔주시면 원기둥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으로 바뀌지는 않을 텐데 여기 있는 게 z는 2x로 바뀌겠죠. 납득?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선은 z라는 게 x가 돼줘야 되는 상황. z랑 x랑 바꿔보시면 원기둥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될 거고 평면이라는 건 x랑 z가 바뀌었으니까 z는 y가 되겠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평면이 z는 x에 대한 식이었으면 좋겠으니까 y와 x를 바꿔주시면 원기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여기 있는 게 x는 z 이런 식이 되겠구나. 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셋 다 원기둥면이 일정하게 있는 거고 이런 원기둥면이 있는 거고 xz 평면상에서의 평면이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 잘 보시면 원기둥이 있을 거고 평면이 잘리는데 지금 다 보시면 다 적어볼까요? 평면이 1번이 z는 그냥 x, z는 2x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번이 z는 x, 1번이랑 뭐 똑같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z는 2분의 x. 기울기만 조금씩 다른 거네. 그러면 얘는 제일 높은 기울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곡면적이 생길 거고 기울기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이게 낮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곡면적이 발생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곡면적이라는 건 더 줄어들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곡면적이 제일 크고 작을 때가 곡면적이 제일 작겠네 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작은 거는 4번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는 직접 적분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될까요? 자, 넘어갈게요.